저는 반려동물 등록 모바일 서비스 페오펫이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태어나고 출생신고를 하는 것을 모바일로 대행해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월 한 5천 마리 정도 강아지들이 등록이 되고 있고요. 누적으로는 한 3만 마리 정도 등록이 됐고, 등록된 반려견들을 대상으로 해서 생이주기별로 저희가 커머스 같은 것들을 큐레이션 해주는 걸로 지금 확장을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케터라면 꼭 구독하세요. 페이스북에서 작성해주시는 어떤 페오펫의 인재상과 문화가 되게 인상이 깊어요. 소개 한번. 저희는 좀 채용 과정을 굉장히 깐깐하게 하는 것 같고요. 저희는 보통 5차로 과정이 되어 있고, 이제 1차 같은 경우는 이력서를 본 다음에 바로 콜 면접을 봐요. 이력서를 보고 오프라인 면접보다는 콜 면접을 먼저 봐서 이게 1차고, 이제 2차는 실무진 면접을 보는데 가제들이 있어요. 그 가제들을 내어주고 이제 2차 면접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3차 면접은 이제 저랑 면접을 하는 건데, 제가 쓴 그 브런치 글이 있어요. 브런치 글을 보고 400자 내외로 써와야 돼요. 써오고 저랑 면접을 봐요. 그리고 이제 4차는 레퍼런스 콜이라는 거를 하는데요. 면접자 분을 추천해 줄 수 있는 두 분을 저희가 꼭 받아요. 기준이 있는데요. 한 분은 나에 대한 철학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분, 추천해 줄 수 있는 분 한 분과 나의 실무적인 부분을 추천해 줄 수 있는 분 하고 나면, 5차로는 저랑 코파운더의 이제 컬처 면접이 있고요. 거기서 이제 문화적인 토론, 저희가 이제 브런치에도 이제 저희 문화를 다 작성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이제 하나씩 좀 토스해 가면서 이제 동의하지 않는지 하는지, 뭐 더 좋은 의견이 있는지,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보통 이제 술을 드시면 마지막 면접 때는 술을 같이 술 면접까지.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와, 그럼 요렇게 조금 까다롭게 이렇게 채용을 하시는 이유가 뭐 때문에요? 가장 기본적으로 회사가 더 빨리 성장하기 위해서는 깐깐한 채용을 해야겠다라고 좀 많이 결심하게 된 것 같고요. 이제 보통 스타트업에서도 고객 획득 비용과 고객 생애 가치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채용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하거든요. 채용 획득 비용이 있고 채용 생애 가치 개념이 있는데, 이 획득 비용을 줄이지 못하면 굉장히 큰 손해가 있더라고요. 획득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제대로 뽑아야 된다라는 그 원칙을 세웠고, 그 제대로 뽑아야겠다는 원칙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페오펫에 맞는 인간관인지 아닌지를 여러 차수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좀 깐깐하게 검증을 해야 된다? 실제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유효해서 저희는 계속 그런 면접의 방식을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또 이제 현우님이 좀 되게 강조하는 여러 가지 이제 3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뭔가 꿈의 크기, 이타심, 미친 열정, 요 3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간단하게 뭐 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일단 저희 페오펫 인간관을 저희가 처음에 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3가지인데, 큰 꿈, 이타심, 미친 열정이고, 중요한 순서도예요. 큰 꿈을 꾸고 목표를 치를 좀 굉장히 공격적으로 잡는 거를 선호를 하고 있고, 공격적인 목표를 잡았는데 이기적이면 회사가 이익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타심이라는 게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큰 꿈을 가지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거를 현실화해내지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현실화할 수 있는 미친 열정, 그를 통한 실행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은데, 꿈의 크기를 되게 많이 강조하시는데 그게 정확히 무슨 말이에요? 그냥 꿈의 크기라고 한다면 결국에 뭐 우리가 치킨집이라고 예를 들었을 때, 나는 그냥 강남구에 있는 그냥 치킨집을 하고 싶은가, 아니면 난 글로벌에서 닭 유저들이 가장 먼저 듣고 싶은 치킨집을 만들고 싶은가. 꿈의 크기는 저는 이런 관점에서 보거든요. 어느 정도의 스케일을 만들고 싶은 사업을 하고 싶은가.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꿈의 크기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강아지 등록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원래 강아지 입양으로 출발을 했거든요. 피버팅을 어떻게 하고 한 건데, 저희가 그냥 억 단위, 그냥 뭐 한 200억, 300억 그 정도의 꿈의 크기를 가지고 있었다면, 저희는 강아지 입양 플랫폼을 만들고 그냥 에어비앤비처럼 그냥 그런 버전으로 그냥 그렇게 하면 강아지 입양에서 1등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조단위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펫에서 어떤 사업을, 어떤 영향력을 만들어야지 했을 때, 모든 펫 산업 인더스트리를 우리 플랫폼에 담는 슈퍼앱이 돼야겠다. 그러면 조단위 회사를 만들 수 있어.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강아지 입양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접점을 잡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생애주기를 다 잡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방향이 바뀌어버린 거죠. 네, 저희는 조 단위 꿈과 억 단위 꿈이 어떤 꿈을 꿨을 때 방향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꿈의 크기는 방향을 정하고 우리가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한계치에 대한 한계를 좀 부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의 어떤 회사가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실제로 많이 하고 있을까요? 네, 저희는 굉장히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가장 큰 거는 미친 열정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회사가 굉장히 빨리 실험을 하고 빨리 검증을 하고 개선을 하고 하는 어떤 그런 프로세스 자체를 다른 스타트업들은 보통 한 번 돌릴 때 저희는 뭐 10번 돌린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더 빨리 성장할 수 있고 거기서 더 많은 러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급격하게 성장을 더 빨리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사람이 자주 만나는 사람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거는 어떤 의미인지? 일단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당신의 수준은 당신이 자주 만나는 5명의 평균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면접에서도 그 사람이 자주 만나는 사람인지 사람들인지를 굉장히 많이 보고 채용을 할 때 그런 질문들이 굉장히 유효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합류를 하고 나서라도 더 뛰어나신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도록 제가 좀 많이 조언도 드리고 많이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팀원들 분들을 임팩터라고 부르시잖아요. 그런 의미가 또 다른 게 있나요? 저는 되게 회사가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회사 내에서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유를 되게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린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좀 더 진보시키는 를 위해서 모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 임팩터라고 우리를 정의하자라고 해서 이름이 곧 존재하는 이유가 되도록 해서 장명을 해서 임팩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되게 이제 현일님이 되게 강조하시는 게 진짜 주당 80시간. 주당 80시간은 한 어느 정도인 거예요? 제가 대충 저희가 주 52시간이 요즘에 화두인데 주당 80시간. 보통 이제 하루에 13시간씩 일을 하고 주말,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한 반나절 정도 쉬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주당 80시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는 결국에 스타트업 씬에서는 고객의 어떤 니즈들이나 타깃군들이 굉장히 파편화되어 있고 되게 세그먼트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 변해요, 이 니즈들이. 그럼 결국에는 저는 실험을 통해서 진짜 고객 니즈 찾아내는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올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 달에 1개 배우는 사람과 10개를 배우는 사람과 100개를 배우는 사람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배우고 최대한 빨리 검증해서 우리가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속도를 빠르게 하는 방법은 저는 미친 열정밖에 없다. 무조건 열심히 해야 된다. 잘하는 건 당연한 거다. 이건 열심히 보다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당연히 잘해야 되고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매일 이렇게 얘기를 좀 저 스스로에게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을 되게 공감할 수 있는 구성원들이랑 일하는 걸 선호를 해요. 채용 단계에서도 대놓고 요즘 많이 얘기를 해요. 그렇게 아예 처음부터 터놓고 얘기하면서 싱크업을 계속 맞춰가는 거군요. 스타트업에 뭔가 이제 조인하고 싶거나 발전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어떤 말씀이 있으신지? 저는 2가지 정도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본인이 왜 존재하고 내가 3년 뒤, 5년 뒤, 10년 뒤 혹은 50년 뒤에 내가 어떻게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정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생각을 해요. 저는 스타트업은 결국엔 대표 생각을 따라간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업에 조인할 때는 표의 생각, 또라이성을 믿어주고 참여한 초기 멤버들 인간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철학이 내가 안 맞은 상태에 조인해버리면 다 안 맞거든요. 그러면 스타트업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본인에게 맞는, 그러니까 나랑 같은 페이지 있는 사람이랑 일을 하면 돼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나를 알아야 되는 거고 내 철학, 내 인간관을 먼저 정의를 하시고 그 인간관에 굉장히 공감되는 스타트업이 들어가야 된다는 게 저는 첫 번째인 것 같고요. 2번째는 처음 스타트업에 들어가시는 거라면 굉장히 좀 빨리 성장하는 스타트업에 들어가면 좀 빨리 스타트업의 가치를 알 것 같아요. 이게 처음부터 막 고생하는 스타트업에 들어가면 돈도 못 벌고 뭐 성장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되게 많은 스타트업 의구심이 생기는데 저도 우버에서 첫 직장이 제 스타트업에 대한 가치관을 완전히 바꿨듯이 처음에는 빠르게 성장하는 스타트업에 들어가서 뭐 한 10번째 멤버, 뭐 20번째 멤버에서 시작을 하면 좋은 어떤 스타트업 경험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 빠르게 성장하는
기준이 뭐냐라고 했을 때 VC한테 초기 투자를 받은 뭐 한 3억에서부터 초기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에 들어가셔서 일을 해보시면 스타트업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케터라면 꼭 구독하세요. 꿈의 크기가 크다라고 사실 말로 하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이 있나요? 본인의 꿈이 크기가 크다고 생각하세요 라면 거의 80, 90%는 네, 저는 크다고 생각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꿈의 크기가 크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물어보세요? 라고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꿈의 크기가 크다고 하는지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 또 크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왜요? 그래서 왜를 계속 파요. 네, 왜를 파요. 그럼 막히시거든요. 네. 그 진실이 아니신 분들은. 네. 왜냐면 꿈이 정말 크신 분들은 얘기를 하고 다녀요. 그리고 그게 구두든 SNS든 뭐 블로그든 꿈이 큰 사람들은 말을 하고 다녀요. 어쨌든. 근데 그러한 것들은 당연히 주변인이 알 수밖에 없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는 좀 면접 자리에서 형식적인 꿈이 크다고 하는 거라고 잠정적으로 생각을 하죠.